오늘 빈칸 출은 이제 마지막 같은데 빈칸이 뒤에 있는 경우거든. 3월 며칠? 24일인가? 그때 이제 첫 번째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첫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제 모의고사 평가거든. 수능 유형으로 보는데 그 전에 선생님이 각 문항당 풀이 요령은 다시 한번 강의를 해줄 건데 오늘 지금 계속해서 3주째 배우고 있는 게 빈칸이잖아. 빈칸인데 얘 빈칸을 알 때 일단 주제, 즉 내용 파악이 되면 일단 우리가 절반 이상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빈칸 문제의 답을 모르겠다는 것은 이 전체 글의 맥락이나 내용을 모른다는 얘기랑 똑같아. 그래서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건 이 글 전체의 내용을 아는 거야. 글이라는 게 대부분 지금 수능 지문 보면 두 가지 중에 하나야. 설명문 아니면 주장이야. 그지? 그래서 그 설명문보다 주장이 많은데 주장이라는 게 뭐야? 글쓴이가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지. 그지? 그럼 글쓴이가 글까지 써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는 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조금 어떻다? 다르다 이런 거거든. 그래서 그걸 꼭 머릿속에 넣어야 돼. 이 사람이 왜 이런 글을 쓰고 있지? 우리한테 뭘 알려주고 싶은 거야? 그걸 찾아내기만 하면 일단 앞부분에 있는 주제, 요지, 주장, 제목 문제가 해결이 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이런 주장을 펼치는데 맞으려면 빈칸에도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즉! 빈칸을 빼고도 우리는 주제 파악이 돼야 돼. 빈칸은 그 주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돼? 부합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돼. 오케이? 그래서 이제 재진술이다. 특히 지금 우리가 빈칸이 맨 앞에 있는 경우, 여기 있는 경우, 여기 있는 경우,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경우인데 여기 있거나 여기 있는 건 그냥 주제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여기 나온 주제를 여기서 반복할 수도 있고 여기 나온 주제를 여기서 미리 얘기했을 수도 있거든. 자, 중간은 100%는 아니지만 이 주제가 제시하는 예시라든지 아니면 주제에 반대되는 내용이 많이 나와. 그래서 소위 중간이 가운데가 빈칸이면 지난번에 숙제 제대로 한 사람 앞부분에 오늘 여기 나가기 전까지 문제를 풀어본 사람은 그 중간에 빈칸이 있는 경우가 매우 어려웠을 거야. 오히려 여기나 여기가 빈칸인 문제는 조금 쉬운 거야. 주제 파악만 제대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바로 샘플링을 하면 이 글이 아무리 이 지문이 3점짜리라고 해도 빈칸이 이 마지막에 있거든. 여기 나와 있잖아. 그럼 이건 그냥 머릿속으로 이거 주제 파악 문제다. 그러면 밑에 빈칸이 있으니까 주제를 어디서 찾는 게 제일 좋겠어? 위에서 찾아봐야 돼. 그러니까 다 읽긴 읽겠지만 한 이 정도까지는 힘을 빡 줘서 읽어야 돼. 그게 정확한 해석이 이루어져야 이 문제가 쉬워진다는 얘기야. 근데 이걸 파악을 못하고 여기만 보고 풀려고 하면 안 풀리는 게 빈칸이야. 여기 빈칸이 있는데 그 내용 어떻게 알아? 위에를 봐야 알지. 그래서 수능 지문은 절대 불친절하지 않다. 너희들이 답을 고를 때 이미 지문 속에다 그 답을 숨겨놓는 경우가 90% 이상이니까 그걸 잘 찾기만 하면 된다. 그러려면 선생님이 늘 얘기하는 대로 어휘력이 필요하고 플러스 해석을 하기 위한 구문 분석 능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말을 옮긴 다음 문해력을 바탕으로 행간의 뜻을 유추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안 되면 이게 총체적인 난국이야. 영어 공부가 남의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밖에 없어. 그러면 가장 기본이 이거니까 이걸 좀 해두면 조금 근접해지고 그 다음에 본 수업 시간에 하는 대로 구문에 대한 세그먼트나 훈련이 잘 되면 조금 더 근접해지고 다 된 상태에서 그런 거 있잖아. 다르고 예를 들어서 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런 속담 있잖아. 그지? 그게 무슨 뱃사람들 얘기야? 아니잖아. 일반화 시키면 뭔가 주도권을 가지려는 사람이 많으면 어떤 결과가 좋지 않다라는 걸 판독할 수 있어야 되지. 그게 문해력이야. 근데 선생님 그래서 가끔은 무슨 사공 얘기가 나온 것 같았는데 던지는 주제는 그게 아니라 어떤 참여자의 입장에 대한 얘기일 때가 많고 그래서 이게 영어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종합적인 판단 능력이 있어야 된다니까.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첫 줄 이제 선생님이 도와주는 거야 지금. 내가 도와준다고 했잖아. 그럼 결국은 선생님 없이도 본인이 잘할 수 있어야 돼. 수능 지문에 나왔던 얘기인데
결국은 이 교육이라는 건 교사가 교육을 할 때 교사의 입장이라는 건 교사가 점점 학생들에게 쓸모없어지게 만들어야 되는 과정. 이해돼? 선생님이 야 내 말만 잘 들어. 그거 안 돼. 내 말 잘 듣다가 이제 선생님하고 헤어질 준비를 해야 돼 이거야. 그래야 자신의 실력이 갖춰지는 거 아닌가? 영원히 내가 선생님들이 니네 옆에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공부할 때 영어뿐만이 아니고 저 가르쳐주는 선생님, 학원 또는 학교 이런 게 없어도 나는 저거 혼자서 이해할 수 있겠다 까지가 이제 100점의 수준에 이르는 거야. 필요 없거든. 배울 게 없잖아. 그지? 그래서 옛날 중국 영화 보면 뭐라 그래? 다 가르쳐주면 뭐해? 이제 하산토록 해라. 교사가 헤어지자는 얘기잖아. 그지? 그게 내 궁극의 목표가 돼야 된다고. 자, 그래서 첫 줄 한번 어디까지 안 되나 봐. 내가 아까 세 가지 썼잖아. 선생님 그러면 저는 이 세 줄을 볼 건데요. 한 문장이잖아. 어휘가 안 되는지, 구문 해석이 안 되는지, 아니면 다 해석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지 그걸 스스로 이렇게 자꾸 물어보면서 보세요. 자, 루이스 캐롤의 Looking Glass, 유리를 통해서 보는 것이란 책 제목이야. 이 제목에 보면, 이 책에서 보면, 루이스 캐롤이라는 사람이 쓴 이 책에서 보면, Red Queen, 붉은 여왕이 Take Alice, 앨리스를 잡는다. On a race, 경주에서 through the countryside, 시골을 통과해서 달리는. 이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거울 나라의 앨리스인가 그래. 어렸을 때 읽어봤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다음 편이 거울 속의 앨리스인데 그게 원제가 이거야. 거기 보면 앨리스 얘기에 토끼 등장하는 거 알지? 시계 들고 다니는 토끼 나오잖아. 그거 모르면 됐고. 레드 퀸, 그 여왕이, 붉은 여왕이 앨리스를 잡는다. 경주에서 through the countryside, 시골을 쭉 통과해서 달리는 경주에서. 일종의 예시야. 잡는다는 건 취한다니까 경주에 데리고 간다는 거야. 이 경주에 데리고 간다. 중요한 건 사건이지. 그들은 run, 달리고 그들은 달린다. 계속 달리고 달린다. 하지만 앨리스는 발견한다. 계속 달리는데도 그들이 여전히 under the same tree, 같은 나무 아래에 있다는 점을 발견한다. 그 나무는 어떤 나무야? 이렇게 될 수 있겠어? 그들이 그 나무로부터 출발한 같은 나무 아래에 여전히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뭐야? 여기서 우리가 앨리스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얘기를 왜 끊었냐? 뭔가 시작했는데 계속 열심히 하지만 어디에 머무는? 제자리에 머무는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듣는 거야. 동화를 통해서. 레드 퀸은 이 상황을 explain, 뭐한다? 앨리스에게 설명해.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네가 보다시피 it takes all the running you can do. 여기에서 너도 알다시피 네가 모든 할 수 있는 러닝을 다 취했다. To keep in the same place. 뭘 유지하기 위해서? 거꾸로 보는 거야. 이거 지금 행간의 뜻 파악해봐. 앨리스 열심히 뛰었어. 근데 무슨 자리라고? 제자리라고. 같은 자리. 거꾸로 얘기하면 제자리에 있기 위해서 계속 뭐 했던 거야? 뛰어서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제자리에 머물기 위해서 계속 뭐 했던 거야? 뛰었던 거야. 무슨 말인지 몰라? 앨리스가 계속 뛰었어. 뛰고 났는데도 무슨 자리? 제자리야. 그럼 뛰지 않았으면 제자리에도 못 있는 거야. 사고의 발상이야. 이걸 선생님이 상상해서 풀라는 게 아니야. 여왕이 얘기했지. 뭐라고 얘기했어? 여기서 너도 이제 알겠지만 유씨는 너도 알다시피 it takes all the running, 모든 달리기가 들어갔다. 달리기를 취했다. 네가 할 수 있는. 왜 취했느냐? keep 하기 위해서. 계속 있기 위해서. 어디에? 같은 장소에 있기 위해서 너 계속 달린 거야. 이런 얘기야. 이런 걸 사고의 전환이라고 그래. 우린 처음에 읽을 때 계속 뛰었지만 제자리에 있다고 봤는데 여왕이 설명하는 건 너 그나마 제자리에 있기 위해서 계속 뭐 했던 거야? 뛰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시하면 뛰지 못했으면 제자리도 못 있는 거지. 오케이? 뭐 비유가 적절한 게 떠오르지 않아?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요 항상 성적이 똑같아요. 야 그거
안 뛴 거야? 학교 다니면 진도는 계속 진행이 되겠지. 근데 성적이 영어가 계속 9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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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점이야. 얘 그럼 안 뛴 거야? 그 90점이란 제자리에 있기 위해서라도 계속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안 그랬으면 90, 80, 70, 60으로 떨어졌을 테니까. 그 교훈을 여왕이 준 거야. 자, 그래서 1화를 제공했고,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biologists sometimes use the red queen effect를 여기 지금 red queen effect가 뭔지 알겠어? 제자리에 머물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력 질주해야 되는 거. 그게 바로 red queen effect야. 누가? 이제 본론이야. 생명공학자들은 때때로 이 red queen effect를 뭐한다? 사용한다. 뭐하기 위해서? 설명해주기 위해서. 진화의 원리를. 진화의 원리를. 자, 그럼 진화의 원리에 있어서 무슨 공식이 적용된다? 왜 건드렸어? 그럼 진화 과정도 계속해서 그 제자리에 머물기 위해서 전력 질주하고 있는 그 상황과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봐봐. 이게 예시를 들면 포식자가 피식자를 잡아먹으려고 해. 그럼 얘는 계속해서 안 잡아먹혀야 되지. 안 잡아먹히기 위해서 자신의 모습이나 행동을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얘는 반대로 잡아먹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뭔가 업그레이드 해야 되지. 이걸 진화의 군비 경쟁이라고 하는데, 뭐 여기 안 나오지만 예를 들게. 박쥐가 밤에 돌아다니지. 주 먹잇감이 나방이야. 나방 잡아먹는다고. 그러면 박쥐는 나방을 먹기 위해서 나방 모르게 접근을 해야 되지. 그지? 그래서 나방을 잡기 위해서 이 초음파를 쏜다고. 그 날개를 푸덕거리면 그걸 초음파로 감지하기 위해서. 레이더의 원리인데, 박쥐가 처음에 나방을 잘 잡아먹었어, 밤에. 박쥐는 이렇게 한다. 몸에서 초음파를 쏴. 그러면 이런 벽면이 있어. 그럼 이렇게 돌아오는 속도랑 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에 돌아오는 속도가 어떻겠어? 여기는 금방 돌아오고 이거는 길게 돌아오겠지? 이 자기가 쏜 음파가 돌아오는 시간을 계산해서 이런 형태의 그림을 그린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상식으로 알아도, 그러니까 계속해서 음파를 쏴. 보질 못하니까 박쥐는. 쏘고 띵띵 하면서 그 돌아오는 걸 가지고 미세하게 해서 그림을 그린다고. 그럼 아무것도 없는 하늘이야. 그럼 하늘이니까 박쥐가 쏘는 초음파가 사방으로 그냥 쭉 흩어져서 돌아와, 안 돌아와? 안 돌아와야 되거든? 근데 여기 나방이 있어. 그럼 요 부분만 딱 돌아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기만 노리면 나방을 잡아먹는 거야. 그럼 이제 나방은 이제 잡아먹히는 입장이 됐지? 근데 나방이 이렇게 하면 멸종할 거 아니야? 다 잡아먹혀서. 나방은 또 적당히 잡아먹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진화를 한다고. 나방이 그래서 너 밤에 나방 잡아본 사람 알겠지만 날개에 보면은 그 약간 가루같이 이렇게 돼 있어.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진화 과정인데, 이 음파를 뭐 해버리는 거야? 흡수해버리는 거야. 그럼 돌아가, 안 돌아가? 그럼 결론적으로 박쥐는 여기 나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박쥐는 또 그 가루 성분도 부딪히면 돌아올 수 있게끔 하는 미세한 또 초음파를 쏜다고. 그럼 나방은 또 그것이 통과되게 만들 또 미세한 비늘을 만든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촘촘하게 발달하는 거야. 진화하는 거야. 그래서 적당히 먹히고 적당히 안 먹는 무슨 상태? 적당히 잡아먹히고 적당히 사는 평형 상태가 계속 유지되지. 아까 얘기했던 똑같은 same place야. 근데 나방과 박쥐는 계속해서 뭔가를 바꿨어, 안 바꿨어? 이게 전력 질주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퀄리브리엄, 어떤 평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A와 B는 계속해서 얘가 발전하면 얘가 따라잡고 얘가 따라잡고 하면서 계속 상태는 무슨 상태야? 평형 상태. 이게 바로 라드킨 이펙트야. 어떤 둘 사이의 평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다? 끊임없이 스스로를 전력을 다해야 된다. 맞지? 더 쉬운 얘기? 물가가 상승해. 모두 따라 올라야 돼. 급여도 따라 올라야 돼. 급여가 올라서 오른 물가를 충족해주면 평형 상태야. 그럼 물가가 또 올라. 그럼 급여도 어때야 돼? 올라야 되지? 그럼
뭔가 사고 싶은 물건이 많이 생길수록 돈도 그만큼 계속 벌어야 늘 사던 물건을 유지할 수 있는 거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서 레드킨 이펙트 뭐다? 어떠한 평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끊임없이 전력 질주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됐어? 너무 많이 설명했나? 지금 생명과학자가 경제 얘기 아니고 생명공학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랬지? 그래서 예를 드는 거야. 만약에 늑대들이 진화한다. 포식자지. 뭐 할 수 있게 진화해? To run faster. 더 빨리 뛰도록. so that에 대해 생략될 수 있다고 그랬어. so that 붙으면 뭐였어? 아는 사람만 얘기해. so that 붙어 있으면 뭐뭐 하기? 위에서. 그건 내가 외우라 그랬는데 so blah that, such a 혁명 that, so형 어명 that, 그리고 so that 붙어 있으면 원칙은 뒤에 게 목적. 왜 더 빨리 달리도록 진화되는 거야? 그들이 더 많은 토끼를 뭐 할 수 있도록? 잡을 수 있도록. 그러면 여우는 더 빨리 달리려고 전력을 다하지. 그럼 또 토끼는 어때야 돼? 또 전력을 다해야 뛰지 않나? 그래서 only the fastest rabbits, 가장 빠른 토끼들만이 안 잡아먹히고 어떻게 돼? 오랫동안 살 것이다. 충분히 to make a new generation, 새로운 세대를 만들 정도로. 뻔히는 토끼 새끼야. 여기 토끼 새끼 새로운 세대를 만든다는 게 뭐야? 새끼를 낳아서 계속 명맥을 이어가는 거지? That run even faster, 훨씬 더 빠른 토끼 새끼 세대를 만들어낸단 말이지. 됐나? 그러니까 여우가 빨라지는 게 여우 입장에서는 전력을 다하는 거야. older running이야. 자, 토끼 입장에서는 그것에 안 잡아먹히는 더 빠른 새끼를 낳도록 진화하는 게 최선의 과정이야. 그럼 결국 니네가 수학적 계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예전에 먹히고 사는 토끼의 수가 바뀌어 안 바뀌어? 여우가 잡아먹는 토끼의 수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옛날에 100마리 중에서 50마리를 여우가 잡아먹었어. 근데 더 먹겠다고 여우가 달리기 속도를 늘리는 순간 그 잡아먹게 될 토끼들도 더 빠른 걸음을 가진 토끼를 낳게 되지. 그럼 어때요? 같이 빨라지니까 수치는 어떻게 돼? 똑같이 유지되는 거야. 만약에 여우가 빨라졌는데 토끼는 그대로 머문다. 진화를 안 하고. 그럼 어떻게 돼? 토끼 전멸이야. 평행 상태가 깨지는 거지. 근데 자연계는 그렇지 않단 말이야. 여우가 빨라지면 토끼도 어떻게 되더라? 빨라지더라. 하지만 그 포식자가 토끼라는 픽자를 잡아먹는 그 비율은 어떻게 유지돼? 똑같이 유지된다. 그게 바로 레드킨 이펙트야. 생명공학자들이 그 예를 든 거야. 자, in which case, 그 경우에서 물론 오로지 더 빠른 늑대들만이 토끼가 빨라졌으니까 이젠 또 평소 속도보다 더 빠른 여우들만이 먹을 수가 있겠지. 그래서 여우들이 충분한 토끼를 잡을 수 있다. 번성하고 패스온, 전달해주기 위해서 그들의 유전자를. 그럼 굶어 죽으니까 유전자 전달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걸 이제 생명계의 균형점이라고 하는 거야.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균형점을 쉽게 파괴해버릴 수 있는 존재가 누구야? 인간이야. 인간은 이런 거 없잖아. 인간은 저놈이 평형 상태를 위한 진화를 하기도 전에 싹쓸이를 해버리잖아. 그럼 멸종시키는 거야. 멸종. 됐니? 그래서 인간이 무서운 존재다. 자연은 균형을 맞추지만. 자, 그래서 마지막 줄 빈칸 이제 똑같은 주제가 나오는데 even though 뭐야? 비록 그들이 run 달릴 수 있으나 두 종 다 달리고 있어 안 달리고 있어? 더 빨리 달리기 위해서 달리고 있지 계속. 달리고 있지만 두 종은 어떤 상태에 계속 있어야 돼? 이게 아까 레드킨 이펙트면 둘 다 같은 나무 아래 계속 머무는 거 아닌가? 그럼 니네 선택지에서 제자리 찾아. 1번 아니? 그냥 장소에 계속 뭐 하는 거야? 어떤 장소에 계속 머물고 있을 뿐이지? 두 번째, 결국은 천천히 걷게 된다. end of ing는 결국 뭐뭐 하다야. 절대로 run into, 만나다야. run into, 서로 만나지 못한다. 결국은 adapt, 적응하지 못할 것이다. 변화에. 절대로 더 빨리 달릴 수 없다. 그들의 부모들보다. 이런 진호가 안 된 건데. 그래서 정답은 1번. 서로 여우나 토끼나 계속 더 빨리 달려가고 있지만 결국 둘 사이의 관계는 계속해서 한 장소에 머물 뿐이다.
선생님이 최초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 첫 줄에서 레드킨 이펙트 설명했지. 앨리스 경주 나가서 열심히 달리는데 무슨 자리였다? 제자리 이렇게 재준술이 되는 거야. Understand? 중간에 소재는 옛날 동화에서 생명과학 얘기로 바꾼 거밖에 없어.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좀 사고의 수준이 다 다르겠지. 어? 니네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을 거야. 나도 충분히 이해해. 이런 내용까지 우리가 왜 배워야 돼요? 너 어차피 문과 갈 건데. 어? 그래서 뭐 선생님 영어 어휘 알고 공원 해석도 되는데 이렇게까지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고요? 결국 고등학교 공부는 영어뿐만이 아니고 누가 공부 발전이 없는 줄 알아. 못하는 게 아니고 발전이 없는 애들이 생각하기 싫어하는 애들이야. 그래서 요즘 애들이 공부 그 학업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거야. 점점 어떤 세대가 돼가고 있어. 깊은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아 한다니까. 그냥 눈에 보이고 직관적인 것만 좋아하는 세대라니까. 그래서 니네 들어봐. 니네도 요즘 현대 세대지만 어떤 얘기 들어봤어? 갈수록 뭐가 떨어진다? 사고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거야. 사고력이 뭐냐면 같은 것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려는 거야. 뭐 쓸데없는 생각이 될 수도 있어. 이렇게 마을버스 오는 걸 보면서 잠깐만, 오늘 일요일인데 왜 이렇게 의정부시는 일요일만 되면 버스의 간격이 뭘까? 이 이유는 뭘까? 뻘 생각이야. 그냥 뭐 느낌 알아봐 이게 아니고 인구수에 비해서 일요일날, 휴일날에는 출퇴근 양이 적어지니까 이용객의 수가 적고 결국 경제의 논리로 보면 이용객이 적은데 빈 버스를 돌리면 연료에 대한 가성비가 떨어지고 버스 회사의 예산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간격을 길게 가지고 돌리는 건가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남들이 요구하지 않은 것도 그냥 생각이 드는 거야. 이런 애들이 공부 잘해. 근데 그런 거 왜 생각해요? 몰라. 선생님 이것만 보면 딱 나오는 거 없어요? 이게 망하는 지름길이야. 그러니까 니네 고등학교 때 욕심이 어떤 높은 학업 성적을 원하고 있고 뭔가 나중에 대학 가기 위한 내신 성적이나 수능이나 점수를 많이 얻기를 요구한다면 정말 교과서 내용을 보이는 대로만 보지 말고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오케이? 그걸 확인하는 게 고등학교 시험이야. 누가 더 사고력이 있는지 없는지. 최악이 뭐야?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이래라 그럼 이러고 저래라 그럼 저러고 단순하다 그러지? 단순한 애들이 공부 못해. 그래서 영어 지문을 가지고 그 훈련을 하는 거야. 단순해 보이지만 저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나? 저렇게 해석하면 어떨까? 이건 무슨 얘기하는 걸까? 이게 사고력의 연습이거든. 오케이? 분명히 초등학교 3학년 데려다 놓고 이런 얘기하면 뭐라고 하겠어? 걔네들이 영어를 잘한다고 쳐. 근데 초등학교 3학년 막 영어 잘해. 원어민 수준이야. 근데 이런 내용을 설명하면 이해를 못하는 건 사고력의 체급이 낮아서 그래.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 원어민들도 수능 시험 보면 100점 못 맞아. 왜? 영어 우리말로 다 알면 뭐해? 자기는 영어로 자기 말로 이해하면 뭐해? 국어 문제 국어 다 안다고 맞출 수 있나?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영어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영어만 잘하려고 그러면 안 돼. 똑같이 사고력을 가지고 문제를 이해하도록 연습을 해야 된다. 자, 그럼 바로 다음에 첫 번째 문제 47번 볼게요. 자, 시간 딱 줄게. 여기까지만 한번 파악해봐. 밑줄 뒤에 있을 테니까 저걸 해석해보고 저 내용이 뭘 의미할까 정도까지 한번 생각을 해봐. 단어 모르는 게 있으면 모르는 거 넘어가고 아는 단어 위주로 유출을 해야 돼. 요거 아닌가? 지금 44번 했고 45번 해야 되는데 미안하다. 45번 45번에 맨 첫 줄 번역해보라고. 이 정도까지가 되겠네.
자, 이건 아까에 비하면 훨씬 더 쉬운데 플랜트가 뭐라고? 식물들은 can communicate,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not in the same way, 아닙니다. 같은 방식은 아니겠지. 우리가 인간이고 인간이 하는 방식과는 다르겠지. 자, 인간은 말과 표정이나 행동으로 의사소통을 하지만 식물이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그럼 얘네들도 의사소통을 하는데 우리랑 방식이 다르다고 했으니까 다음 주는 자연스럽게 식물의 표현 방법. 그래서 express, 표현하다. 어떤 식물들은 표현합니다. 그들의 discontent. 자, 요거 단어 어렵나? content는 만족감인데 dis가 붙었으니까 불만족, 즉 불편을 표시한다고. 그러니까 식물이 나 지금 불편한 상태야 이렇게 나타날 때 불편한 상태임을 주변에 알리려고 할 때 니네는 불편한 말을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지? 식물은 scent. 뭘 사용한다? 냄새야. 냄새. 냄새를 통해서 불편을 표현합니다. 스멜도 냄새지. scent도 냄새야. odor. 이것도 향이라는 뜻의 냄새야. 그리고 내가 잘 아는 아로마도 향이라는 뜻의 냄새야. 이게 전부 다 향이나 냄새를 뜻하는 단어야. 자, 그래서 어떤 식물들은 우리처럼 말과 행동이 아니라 냄새를 풍기고, 식물이 냄새는 풍길 수 있지. 그지? 너는 알고 있다. 바로 말 바꿨어. smell. 너는 알고 있다. 그 냄새를. 바로 걸려있다. 어디에? in the air. 공중에. 공중에 걸려있는 냄새가 뭐야? 냄새가 난다는 거지. 공기 중에서. After you. 네가 have mowed. mow는 깎다. 런이 뭐야? 잔디를 깎은 후에 공기 중에 걸려있는 그 냄새를 너는 안다. 이거야. 풀 깎으면 냄새나? 풀을 깎는다는 건 풀이 잘라진 거지. 아프겠지. 불편하겠지. 그걸 어떻게 표시한다? 향을 뿜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풀 깎고 난 다음에 냄새 나면 풀 냄새 이러지만 사실은 풀은 우리에게 신호를 주고 있는 거야. 나 지금 디스컨텐트야. 신호를 주는 거지. 자, 그게 있고 맞다. 그것은 실제로 무슨 소리다? SOS가 구조 신호 아니야? 됐니? 자, 그런 다음에 잘 봐. 어떤 식물들은 소리 사용한다 그랬지. 그럼 이제 프로들은 요 정도 딱 읽고 나면 뭔가 식물들이 목적을 위해서 자신들의 어떤 의사소통 수단을 쓰는구나 정도 잡았지. 그러면 나중에 얘기야. 니네가 정말 나중에 익숙해져가지고 문제를 쉽게 파악한다면 마지막 줄이 주제라 그랬잖아. 그지? 그럼 주제 다 나왔잖아. 식물들이 어떤 다른 수단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한다는 거였잖아. 그지? 목적도 있고 SOS 때리려고 냄새도 풍기고 이런다는 거 아니야. 그지? 답 찾아볼 거야. 바로 마지막 줄만 봐봐.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 식물들은 바로 살아있는 무엇들이야? 유기체들이야. 식물은 생명체잖아, 그지? 그리고 그들의 주된 objective, 목적은 뭐 하는 거야? 당연히 뭐 하는 거야? survive. 생존하는 거겠지. 식물의 목적은. 그리고 우리 처음에 제일 봤던 거, 신트가 뭐라고? 냄새. 그리고 아까 우리 딱 읽기 넘어올 때 소리도 쓴다는 내용까지만 봤지. 그럼 냄새와 소리야말로 그들의 무엇인 거야? 도구인 건데 뿌니까 이것을 위한. 뭘 위한 도구겠어? 자신이 뭔가 불편하다는 걸 그것들을 표시하는 이런 내용이었지.
하나부터 넣어볼 거야. 1번. depending. 뭐하는? 방어하는. 맞서서. 어떤 것들에 맞서서. 이 것들이 뭔데? harm. 뭘 줄지도 모르는. 그들에게 해를 줄지도 모르는 것을 맞서서 방어하려는 수단. 맞니? 1번 답이죠. 해로운 상황이 벌어지면 소리나 아니면 냄새를 풍겨서라도 오지 마 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보통은 식물을 꺾거나 다치게 하면 그 진액에서 안 좋은 냄새가 난다고. 그럼 그 안 좋은 냄새가 나니까 그 식물을 해치는 행위를 중단할 수가 있거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잔디 깎고 이상한 냄새 나는 것도 더 이상 우리 자르지 마세요라는 신호를 주고 있는 거야. 그건 이제 막는 거지. 그리고 뒤에 나오는데 소리를 낸다 그랬잖아. 그 소리는 우리가 못 들어. 그래서 이거 작년에 너네 선배들 학교에서 발곡본가 이 지문 나왔을 때 실제로 선생님들이 무슨 소리 감지 장치가 들고 와서 보여줬다 그래. 그러니까 소리가 우리는 인간은 이 저음역대에서 고음역대 요 정도까지밖에 못 들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야. 귀에 고막이 감지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더 고주파가 되면 우리가 저주파가 되면 못 듣거든. 식물이나 동물들은 이런 걸로 의사소통을 해. 그럼 식물이 우리는 소리가 안 난다고 생각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식물이 내는 소리를 우리가 못 듣는 거야. 식물도 비명을 지른다고. Understand? 그 얘기 나중에 읽어보시고 야 와서 잘 사람들은 집에 가서 자. 그냥 빨리 집에 가서 잠을 자. 어? 태훈아 잠 부족하지? 집에 가서 자. 집에 가서. 학원까지 와서 자고. 자, 그 다음 45번 볼게요. 46번. 이것도 이제 경제 관련 지문인데 이거 선생님이 해석을 좀 많이 해줄 테니까 잘 따라오면서 이상하지? 좀 오래 잘하고 못하고 아니야. 영어를 오랫동안 공부해서 쌓인 게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필기가 적어야 돼. 단어도 다 알고 표현도 아는데 적을 게 별로 안 많겠지. 근데 희한하지? 쓸 게 많은 녀석인데 놀고 앉아 있어. 어? 본인인지 한번 잘 생각해봐. 단어도 그렇고 뭔가 표시도 그렇고 난 아직 기본기가 약해서 다 외울 것도 많고 적어야 될 것도 많은데 멍하니 쳐다보고 있으면 그냥 와서 뻘짓하고 가는 거야. 항상 우리가 수업을 들으면 수업 전과 후가 달라지는 점이 있어야 되는데 오기 전이나 온 후나 수업 끝난 후나 똑같다 그러면 여기 오는 게 뻘짓이 된다. 그런 친구들은 빨리 상담을 해서 다른 길을 찾아야 돼. 못하는 건 내가 뭐라고 안 해. 열심히 하는데 못하는 건 뭐라고 안 하는데 열심히 안 하는 건 의지가 없는 거니까 난 구제해 줄 수가 없어. 열심히 해. 열심히. 못해도. 학교 성적 40점 30점 나와도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다음번 시험에는 50점으로 올려야 돼. 100점이 아니더라도. 90점 맞았으면 95점 맞으려고 노력하면 돼. 이렇게 해서 눌러야지 뭐. 멍하니 앉아서 앉아있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대부분의 entrepreneurs 이런 거야. 어려운 단어일 수 있거든.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 자기 모르면 적어야지. 옆에 놈 보니까 안 적는다고 지도 안 적으면 똑같다는 얘기야? 본인 모르면 적어야지. 그리고 나아가서는 내가 욕심 부리는 거지만 집에 가서 남들 다 아는데 남 몰랐다 그럼 공부해야지. 그동안 아는 게 있으면 따라잡으려면 남들 잘 시간에도 해야지. 기업가들이야. 기업가가 뭐하는 사람들? 사업가들이야. 대부분의 사업가들은 put 두다고 이는 아니니까 투입하다. 투입하다. 뭘 투입하겠어? tremendous. 엄청난 amount, 양의 시간과 노력이야. 그러니까 이게 다 해석하고 나니까 기업가들은 풋한다. 시간과 노력만 잡아도 문제 푸는데 지장 없어. 어려운 단어에 쫄려가지고 나 tremendous 모르는데 amount 모르는데 어쨌든 시간과 노력은 알면 된다. 그럼 effort가 중요한 단어야. 기업가들이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되지 않겠어? 뭐 할 때? 내가 니네 만날 때부터 이 나이에 이제 뭐뭐 할 때라 그랬어. 뭐 할 때? 창조하거나 런치. 런치가 원래 발사하다. 발사한다는 게 나중에 로켓을 발사하는 건 출발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시작하다의 뜻도 있어. 그래서 우리 홈쇼핑 보면 새로운 브랜드를 뭐 한다? 런칭한다는 말 들어봤지? 이렇게 발사하다가 그런 의미로도 쓰여. 그럼 기업 가니까 당연히 로켓 발사는 아닐 거 아니야. 어? 창조하거나 런칭할 때. 아니 런칭을 뜻을 알면 뭐 우리말로 왜 바꿔? 어? 당연히 목적어가 뭐야? 새로운 상품을 제작하거나 런치할 때, 출시할 때. 오케이? 그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돼, 안 들여야 돼? 들여야 성공할 수 있지 않겠어? 새 제품 나오는데 노력과 시간도 안 들이고 어떻게 성공해? 그지? 아니면 뭐라도 우리가 경제 안에서 물건만 파는 게 아니지. 뭐도 팔 수 있어. 서비스 제공할 때, 그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 첫 번째, 투입하고. 엔드니까 병렬고죠. 그리고 이게 화두야. 시간과 노력은 졸라 들였어. 너 어때? 너 만약에 3년 동안 뭔가 개발해서 출시한다. 네 출시하는 제품이 소중해, 허접해? 3년이나 투입했으면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지겠지? 그래서 실수를 하는데 make the mistake, 실수를 하는데 무슨 실수를 하냐면 오버해서 프라이싱 한다니까? 뭐야? 어려운 말을 생각하지 말고 느낌만 알겠어. 오버 프라이싱? 뭐 하는 거야? 정상가보다 높게 높게. 이건 누가 봐도 1,000원짜리야. 근데 본인이 시간과 노력을 졸라 들였으니까 이거 그렇게 팔면 안 되지 하면서 10,000원에 내놓는 거야. 상당히 오버한 거 아니야? 경제 상식으로 그러면 팔리겠냐 안 팔리겠냐? 이게 실수라는 거야. 결국 물건을 팔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한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자신의 노력을 과도하게 평가해서 원래 가격, 정상 가격보다 너무 많이 매기는 실수를 한단 말이지. 오케이? 그것들을 너무 과잉 가격 책정하는 실수를 저지르는 게 화두야. 물건 개발할 때 시간과 노력 들이는 거 아무 문제 없지. 근데 시간과 노력을 너무 들였다고 해서 너무 비싸게 넣는 게 문제다 이 말이지. 그리고 나서 그들은 have created something they care deeply about. 그들은 또 만들어내는데 뭔가 그들이 깊이 그것에 신경 쓰고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 It's theirs. 그것들은 결국은 이들이 지금 왜 오버프라이싱 하는 줄 알아? 그들이 만들었거든. 이게 오버프라이싱 하는 물건이야. 그들이 have created.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뭐를? 그들이 엄청나게 뭘 써서 신경 써서 만든 제품을 만들었다고 본인이 생각하는 거야. 그게 바로 본인들 자신의 것이며 그리고 이러한 강력한 무엇의 감정이야? 오너십이 소유야. 이거 뭐야? 내 거야 이거야. 이건 나만 만들 수 있는 거야. 이런 감정이야. 이런 강력한 소유의 감정이 자 여기까지 넘어올 때 소유 감정이 뭔지 알아? 이건 남들이 못하고 내가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만든 중요한 물건이야. 이런 감정 있지? 다른 말로 살짝 바꾸면 애착심 같은 거야. 이게 고등들은 꼭 알아야 되는 중요한 단어 distort. 왜곡시키다. 왜곡이 뭐야? 왜곡. 정상적인 의미를 변질시키는 거지. 오케이? 뭘 왜곡시켜? 그들의 가치인지가 가치관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 마스크 얼마냐? 한 장에. 보통 정상 가격 마스크 한 장 얼마겠어? 지우야. 얼마쯤 하는 게 정상 가격이야? 마스크 한 장. 2,000원. 뭐 1,000원에서 한 2,000원 정도가 맞지? 근데 네가 너만의 노력을 통해서 엄청 막 1년 동안 디자인을 고민해서 만든 마스크, 그래도 마스크일 뿐이야. 근데 1년 동안 내가 그 마스크 만들라고 온갖 막 디자인을 생각하면서 만들었어. 야, 이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마스크야. 이거 팔아야지 하면서 한 장에 10,000원 이렇게 내는 거야. 그래도 마스크일 뿐이거든. 사람들이 디자인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10,000원 주고 사기는 좀 어렵다 이 말이지. 그지? 그래서 얘가 평소에 마스크는 1,000원이야 라는 가치관이 있었는데 그 마스크에 내 노력이 들어가면 평소에 마스크 1,000원인데 하는 가치관이 어떻게 돼? 흔들리고 왜곡된다니까. 10,000원 받아도 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좀 어려운 내용을 풀어줬어.
이러한 강력한 내 거야! 이런 소유감 때문에 왜곡을 시켜버려. 정상적인 가치에 대한 인지가 왜곡되는 거야. 그건 바로 그들에게 그래서 여기서 선인사는 가치관이 아니고 이 소유감이야. 소유감. 내 거야! 라는 소유감 있지? 그게 선행사고 그것이 결국 야기시킨다. 목투. 그들로 하여금 물건을 뭐하게끔 과잉 가격 책정하게 만든다. 그건 다른 거 없어. 이들이 왜 정상가보다 마스크를 왜 10,000원에 파는 거야? 이건 때가 만든 거니까 이러면서. 오케이? 물론 다른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주면 그 돈 주고 사겠지만 누가 마스크 10,000원 주고 사겠냐고. 아무리 내가 노력을 통해서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지? 그럼 기업가로서는 이게 성공이야 실패야? 그럼 너네 정리할 수 있잖아. 기업가로서 쉽게 실패에 빠질 수 있는 어떤 한 가지 함정이 내가 그동안 노력과 시간을 많이 들였다고 해서 정상가보다 과도하게 가격 책정을 해서 물건을 뭐하는 거 출시하는 게 문제야. 처음부터 안 사 사람들이. 그지? 자 그러면 방법도 제시해야 돼. While many of them 선생님이 수능에서 한 사람이라도 대답할걸? 수능에서 while은 동안보다는 무슨 뜻이 더 많다? 양보. 와 우리 저 윤지호도 대답을 하기 시작했어. 드디어. 참 기적은 이루어진다 그지? 2달 전 윤지호는 선생님이 설명하면 멍하니 딴 데나 보고 벽만 보고 한 새끼는 그러다가 잘렸지. 근데 지호는 끝까지 버티더니 칭찬하는 거야. 한마디씩 얘기를 하기 시작하잖아. 이게 반복의 중요성이야. 자꾸 듣다 보면 익숙해진다니까. 지호야 다시 뭐라고? 와이는 동안보다 무슨 뜻으로 많이 나온다고? 양보. 양보의 뜻이 뭐야? 비록 뭐뭐이지만. 그래서 비록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잽싸게 quick 알지? quick 빠르게 그들이 빠르게 오래 걸리지도 않아. 출시 딱 하고 빠르게 뭐하게 돼? 깨닫게 돼. 뭘 깨달아? 그들의 이니셜. 이거 발음이 이니셜이야. 니네 이니셜 언제 써? 이름 글자에 이니셜 알지? 이니셜. 선생님 황씨니까 황 이렇게 쓰면은 뭐 성, 근 대문자로 원래 써야 되는데 HSK 이렇게 쓰잖아, 그지? 그럼 앞에 맨 앞에 철자만 땄다고 해서 이게 이니셜인 거야. 그럼 수능에서 이니셜은 무슨 뜻이냐? 처음의, 맨 앞의 이런 뜻이야. 그래서 그들의 처음의 가격 어땠어? 우리 읽었잖아 지금. 어떤 가격이었어? 오버 프라이싱 된 가격이지? 그 가격이 어떻다? too high. 아 씨발 너무 높았네. 안 팔리니까 금방 깨닫게 되지 않겠냐? 마스크 출시할 때 10,000원을 출시하니까 하나도 안 팔릴 거 아니야. 너무 비쌌나? 금방 깨닫긴 하겠지. 그렇지만 그걸 깨닫기는 해. 심적으로 이 사실을 깨닫기는 한다고 사람들이. 너무 비쌌구나. 그렇긴 하지만 무슨 부정이라고 해서 나도 모두 다 아니야.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야. 니네 부분 부정이라고 해서 She is not happy. 이건 그냥 행복하지 않다야. 근데 always 따위 넣으면 항상 행복한 것만은 아니다. 행복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 always나 all이나 같은 의미라서 모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깨달은 사람들이지. 너무 비쌌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거나 기꺼이 기꺼이 여기에 만족하거나 기꺼이 drop 그들의 가격을 뭐하지 않는다. 낮추는 것은 아니다. 이걸 깨닫고 이게 문제였네. 그게 해피야. 이제 문제를 알았다. 그리고 기꺼이 willing to 기꺼이 뭐마다 drop 가격을 떨어뜨리겠지. 이유는 뭐겠어? To make their product 그들의 상품이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즉 잘 팔리게 만들기 위해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건 아니라고. 끝까지 안 돼 하면서 비싸게 받는 놈도 있을 거라고. 망하겠지 뭐. 이런 사람 기업가 되면 쫄딱 망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것은 can be a very costly mistake. 이거 있잖아. 그냥 버티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버티면 계속 뭐가 나겠어? 손해가 날 수밖에 없지. 안 팔리니까. 비용적인 실수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심지어 이 비용적인 실수가 지속되면 lead to 뭐라 그랬어? 또 한 사람이라도 대답해봐. lead to 앞에가 원인 뒤에가
결과. 이 실수는 끝내는 뭘로 이어진다? 실패. 그들의 새로운 사업 전체의 뭘로 이어질 수 있어?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망한다 이 말이야 쉽게 말하면. When you launch a new product or service, 네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너의 단어 외운데 priority, 우선순위. 우선순위가 뭐야?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반드시 should be to get sufficient market adoption. 어려운 게 나왔네. get 어떤 뜻이 있다는 건 알지? sufficient는 충분하니. 시장 채택이. 따로 외운 거면 이렇거든? 그래서 내가 사고력이 필요하다. 제품이 나갔어. 근데 그 제품이 시장에서 충분한 채택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이거 뭐라는 줄 알아? 전문용어로? 이거 시장 점유율이 뭐야? 시장에 전시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시한 물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물건이 시장에서 얼마나 소비되느냐의 비율이 시장 점유율이야.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 휴대폰 시장은 애플하고 갤럭시가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거지. 팔린다는 얘기야. 그럼 시장 점유율이 낮은 거는 뭐야? 만들긴 졸라 만드는데 팔려 안 팔려? 하나도 안 팔리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 기업가는 망하겠지. 그지? 그래서 결국은 그 우선순위는 항상 뭐가 돼야 돼? 네가 얼마나 시간과 노력을 써서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내놔야 팔리느냐가 문제라고. 그래서 항상 기업가는 네가 사업을 새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는 항상 너의 우선순위는 충분한 시장 점유율을 얻어야 되는 거야. 가능한 한 어떻게? 빨리 얻어내야 돼. 되니? 그리고 you should be 너는 항상 뭐 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 be ready to 이런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achieve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항상 네가 거기에 맞추지 않는 거야. 맞춰야 되는 거야. 맞추려고 네가 얻었던 네가 들어간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않아도 되겠지 처음에는. 그래서 1번 너의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득을 기꺼이 뭐 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뭐야? 과도하게 책정은 말도 안 되는 거고 정상가보다도 어떻게 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 더 싸게 팔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정상가보다 낮춰 팔면 일단 희생과 손해지. 근데 뭐가 목적이기 때문에? 점유율이 목적이니까. 그 점유율이 일단 높아지면 어떻게 하면 돼? 슬슬 올리면 돼.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프랜차이저들이 처음에는 가격을 좀 싸게 파격적으로 팔다가 인기를 좀 얻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나 먹어야 되는 게 되잖아? 그럼 그때부터 쫙 올린다니까. 슬슬 그게 전략이야. 내가 처음에 이 제품은 5,000원에 팔아야 되겠어. 그럼 이제 기업가들은 처음에 이거 회장이 아이고 처음에 3,000원을 내. 사람들이 전 싸다 하면서 막 얻겠지.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이게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야. 그럼 어때? 저 이번에 500원 올립니다. 500원 또 올립니다. 500원 올립니다. 그 사람들이 먹다 보니까 어느 틈에가 졸라 비싸진 거야. 라면 값이 그렇게 올라. 그지? 라면 선생님 초등학교 때 먹을 때 라면 하나에 100원, 120원이야. 응? 선생님 무슨 100년을 산 것도 아니잖아. 한 30년 만에 라면이 120원짜리 라면이 지금 1,200원이 된 거야. 이거 무지무지한 물가 상승이야. 근데 지금 사람들이 라면을 안 먹으면 안 되게 돼 있잖아. 라면값 니네 100원 더 올리면 안 먹을 거야? 똑같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게 이런 기업가의 정신은 처음 미래 멀게 보는 거야. 처음에는 좀 싸게. 야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 뭐도 하디? 아예 돈을 안 받는 무슨 행사를 해? 무료 시음회차 같은 거 하지. 그야말로 극단적인 마케팅 형태야. 그냥 한 달 동안 이용료 무료! 이런단 말이야 서비스. 애플이 하고 있잖아. 유튜브 프리미엄 회원 3개월 무료. 어때? 무료인데? 써보다가 괜찮은데? 그때부터 돈 내기 시작한 거야. 극단적인 형태지. 근데 처음부터 정상가 이상의 가격을 딱 때려도 이거 진짜 좋은 거니까 이 돈 바로 내고 가입하세요. 안 하지 아무도. 요즘에 온라인 서비스 대부분은 3개월이나 뭐 1주 체험권 이런 걸 주는 거야. 주는 거지. 마지막
니네 배운 거 하나만 확인. once 주어 동사 뭐라고? 부사절에서 다 배웠잖아. once가 접속사면 무슨 뜻이라고? 일단 뭐뭐한 후. 바로 써먹어야지. 네가 가지고 난 후 이렇게 되는 거야. 부사절. 뭘 가지게 됐어? 강력한 세일즈의 부피. 판매량이지. 볼륨이 부피. 양 이런 거잖아. 그럼 뭐야? 이게 잘 팔린다는 얘기 아니야? 라면처럼. 일단 이걸 가지고 난 후에는 너는 너의 가격을 뭐 할 수 있어? 올릴 수 있지. 그때부터 뭐 하지? 아까 손해봤던 거 다 뭐 할 수 있어? 다 만회할 수 있잖아. 이렇게 멀리 보고 기업을 해야 되는 거야. 어? 이 중에 한 명 잘 공부해서 기업가로 성공해가지고 스님 좀 먹여 살려봐라. 어? 누구 알아? 여기 지금 뭐야 삼성이나 롯데 이사 진급 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지. 안 그래 윤이사? 내가 너 임마 이사 되면은 네 전용 기사 돼서 은행에 시켜줄게.